주식은 과학이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려면 튼튼한 전략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나오셨던 고수님들의 성공 투자 전략들만 모아봤는데요. 어떤 전략들이 있었는지 수익의 기술부터 확인해 보시죠. 주식진이 투자 꿀팁을 알려줘. 투자 꿀팁을 알려줘. 돈이 지나다니는 생명선을 잘 관찰하라. 차트에 그려진 이동평균선하고 이를 이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증권사 HTS에 보면은 그 이동평균선이 다 나와 있는데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이것을 보고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 거미 투자자들의 그 거미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5일도 있고 네네. 많잖아요. 네. 이 5일 이동평균선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요. 단기간에 급등했던 주식이 5일선에서 지지를 좀 잘 받아요. 그 말은 곧 이 5일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했을 경우에 수익을 좀 내기가 쉽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지를 받는다는 게 그럼 정확히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올라가던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올 때 밑에 이제 이동평균선이 지나가거든요. 네. 여기에 딱 부딪혀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 이것을 지지라고 합니다. 5일선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될까요? 5일선의 지지를 예상하고 네. 또는 그 5일선의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되고요. 수익 목표치, 예를 들어서 뭐 5%, 10% 정도 상승을 하면은 그 매도 타이밍을 잡고 분할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 5이동평균선은 굉장히 단기간 이동평균선이잖아요. 20이동평균선은 그 한 달간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이 선이 지지를 받으면 다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예전에는 뭐 생명선이라고까지 했어요. 20일 이동평균선으로 매매를 할 때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동평균선은 똑같아요. 모든 이동평균선 관련된 매매는 그 이동평균선까지 주가가 밀어 내려오면서 이동평균선에 닿았을 때 거래가 급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 급감이 중요하다고요? 거래가 줄어든다는 거는요, 그 매도세가 약화됐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낮은 가격에 주가를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매수를 하면은 내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기 매수세가 강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동평균선이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이 대기 매수세들이 실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이동평균선을 보고 매매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그 급등이 나온 이후에 5일이평선 지지를 공략해야 되는 거고요. 테마나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어야 합니다. 그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되어 있을 때 공략을 하는 게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요. 역배열이 있을 때는 좀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그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그 이동평균선 부분까지 하락을 했을 때 지지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주가가 이미 또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좀 위험한 매매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첫 번째 상승 파동 또는 그 두 번째 상승 파동까지만 매매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5일 평균선으로 수익을 보신 사례 공유 좀 해주세요. 진양폴리인데요.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이 상한가를 만들고 며칠간 거래가 좀 줄어들면서 이때 보면 이동평균선 정배열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한 3일 동안 지지가 되는 모습이 보이죠? 상한가 기록하고 4일째 거래 급감을까지 확인하고 이제 매수에 들어가 가지고요. 다음 날 이제 10% 이상 급등을 했었고. 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주식 디자이너분 성투의 문을 열어줘. 천장이 열려 있는 종목의 패턴을 찾아보자. 장기 이평선 좀 위에 있는 종목을 보시라는 거죠. 개인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121선을 보면서요. 덕산네오룩스 차트를 보게 되면요. 18년도에 11월 달에 보게 되면요. 주황색 선이 장기 이평선인데 네. 돌파를 실패를 하죠. 올라가다가 부딪히고 떨어졌죠. 네. 12월 달에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돌파하려고 하지만 맞고 실패했죠. 그리고 2019년도 1월 달에 어떻게 된다? 결국은 뚫어냅니다. 뚫리니까 어떻게 되죠? 날아가고 주가가 날아가고 있죠. 121선을 뚫기가 힘들지만 뚫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121선을 보자고 이야기를 드렸죠. 네. 개념 자체 성격이 아주 단단해요. 왜? 120일 동안의 주가의 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도도 완만하고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선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이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 번 시도가. 네. 때리시는 거 아니죠? 지금? 아니죠. 여기다 있어요. 톡톡톡. 아니, 카메라 해야지. 녹록록은 카메라 해주세요. 톡 3번 타격을 하고 돌파하는 종목을 잡으면 조금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다?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3번 121선을 노크를 해서 네. 뚫었다. 그러면 무조건 이 종목은 매수해야 되나요?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팁 더 있어요. 61선을 보자. 요 신호가 나온 이후에 61선이 하락에서 횡보로 각도가 꺾이거나 또는 횡보에서 우상향으로 머리를 틀어있는 구간. 그래야지 그게 뭐다? 진짜 핵심이다. 네, 패턴을 보고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 매도 타이밍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좀 단점 중에 하나가 임의적으로 패턴을 분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차트에 의한 매매 방식은요,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W 패턴으로 매매를 한다. 그러면 바로 직전 고점이 뚫렸을 때 매수한다. 그러면 들어간 다음에 언제 나올 것인가? W 모양이 만들어질 때 바닥에서 꼭지점까지의 높이, 그만큼 더 올라가면 목표 가격. 그렇게 잡기도 하고요. 아무리 못해도 직전 저점까지 내려가면 매도한다. 이러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턴 분석하실 때 그것만 세우시면요, 생각보다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락장에서 좀 주의해야 될 패턴은 뭐가 있을까요? 이 모든 패턴은요, 거꾸로 뒤집으면 반대 시그널이 돼요.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되면요, 네. 하락 전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쌍봉이 나올 때 직전의 저점, 그 선을 하향 이탈했을 때는 패턴 분석상 하락 추세로의 전환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하고 나와야 되네요. 기술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꺾였을 때는 냉정하게 꺾고 나오셔야 됩니다. 투자 꿀팁 알려줘. 종목 선정도 거미처럼 거미줄을 쳐라. 제가 거미 투자자처럼 투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돈의 길목에 거미줄을 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디에 거미줄을 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종목 선정인데요.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특히 그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종목에 거미줄을 쳐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거래량 급증은 네. 왜 중요한 거죠? 그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은 주목받을 만한 핫한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의 그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할 것이고요. 매수세가 계속 활발하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매매를 통해서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급증이라는 게 좀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거래량의 급증한 그 퍼센테이지는 사실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000%를 가장 좋아하고요. 그 밑으로 이제 뭐 700%라든지 500%, 300% 이렇게 좀 홀수로 기준을 잡아서 좀 종목을 분류해 놓고 이왕이면 거래 급증한 그런 퍼센트가 높은 것부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1000% 이상 그 급증한 종목들 중에서 당일 그 15% 이상 주가가 급등한 그런 종목으로 압축을 하고 그 매매를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그 폭등의 전조가 거래량이 폭증한다라고 했는데 거래량 폭증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 드리면 좋은 거래량이 있고 나쁜 거래량이 있어요. 먼저 좋은 거래량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하락할 때 반대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상승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나쁜 거래량은 그 하락하는 종목이 거래량이 폭증했을 때, 이때는 이제 투매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는 주가 고점의 신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리를 해보면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종목, 그리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종목, 이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은 바로 의미 있는 양봉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가 10% 이상 상승한 그런 양봉을 얘기합니다. 즉
장대 양봉이 되겠죠.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건요.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잠잠하던 이 주식에 갑자기 관심도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당연히 따라서 늘어났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하루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올 1월 3일에 장중 14% 그리고 종가는 11% 상승하면서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예, 거래량도 전일 대비 340%가 급증을 했고요. 중국에서 그 원인 불명의 그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는 재료로 상승한 종목인데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장대 한봉만 보고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면 더 중요하게 보시는 주식 진입만의 비법 네. 있을까요? 윗꼬리 양봉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를 추가적으로 보고 종목을 선정합니다.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요? 예, 왜냐하면은 음, 고가 대비 주가가 밀려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일의 시가보다 주가가 상승한 부분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음봉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고 하면 이미 그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갔다라는 신호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래량 지표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OBV라고 하나가 있어요. 근데 OBV라는 지표는요, 단순 거래량에 대한 지표고요. 이 PVT라는 이 지표는 거래량 지표인데 주가의 변동성까지 가미한 지표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흔적 또는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흔적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PVT는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PVT가 하락을 하게 되면 세력이 이탈했기 때문에 매도.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PVT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아직까지 있다. 그렇죠? 홀딩 또는 추가 매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셔야 될 거는 PVT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HLB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도 OBV 지표는 계속해서 우상향이었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뭡니까? 지표가 살아있네? 이거는 세력들이 흔들어 주는 거야. 다시 올라갈 거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안 하게 되죠. 네. 손실이 커집니다. 그런데 PV 지표를 보게 되면요. 10월 23일 날 이미 세력이 빠져나갔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여주게 되겠죠. PVT 지표를 보고 매도를 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머리 꼭지에서 차익을 하게 되는 거죠. 변동성이 심한 스몰캡 종목에 이 PVT 지표는 상당히 유용하다.